안녕하세요. 클린카지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현대 제네시스 BH를 가지고 나와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1000만원 아래에 제네시스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 보았습니다. 제네시스 BH는 2008년 1월부터 출시가 되었고 2014년 11월까지 나왔습니다. 전기형은 11년형까지 전기형이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12년형부터 대표적으로 8단 미션과 약간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제네시스 BH는 너무 잘 만들어졌다, 현대에서 실수를 했다, 제네 실수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2년형 8단 미션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을 받을 당시 키로수는 다소많은 17만 3,909km입니다. 등급은 BH330 그랜드 기본형으로 다소 낮은 등급인데요. 스마트키와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DIS는 빠졌지만 그래도 앞뒤 자리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있는 차량입니다. 무엇보다 금액이 저렴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 뒤의 영상에는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1000만원 이하 제네시스 BH 수도권 전체 시세도 확인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렌트와 리스 등의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 종합 검사 기간도 2022년 1월 10일까지로 나와 있어서 앞뒤로 한 달이기 때문에 2022년 2월 9일까지 검사 기간도 넉넉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 오일팬 미세누유가 하나만 찍혀 있는데요. 잠시 뒤에 공업사에 이동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3.3 후륜 구동이고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입니다. 엔진 형식은 3.3 GDI 방식이고 최대 출력 마력수는 300마력입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리터당 10.6km입니다. 각종 상세 스펙은 아래 자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이트 같은 부분에 좀 오래됐다면 좀 어느 정도 하얗게 내지는 누렇게 뜨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증상은 보이지 않고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몰딩 부분도 좀 이제 주차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긁힐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교환이나 수리하기가 따로 몰딩을 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긁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특별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안개등도 어디 팍 부딪히고 하면 안쪽으로 밀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는 않는 모습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밑에 부분도 좀 이제 경사로를 빨리 내려가다 보면은 툭 하고 닿아서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가 많은 부위인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몰딩, 크롬 몰딩 같은 부분도 좀 이제 잘 깨질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 보이고 좀 어느 정도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약간 돌이 튀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네시스 마크는 최초의 제네시스 마크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빛이 좀 바래진 초반에 그 영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약간 빛이 바래진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네시스 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넘버도 어딘가에 이제 접촉사고가 있었다면은 좀 찌그러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쪽 몰딩 부분도 깨끗한 모습, 이쪽도 오른쪽, 왼쪽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모습, 이 안개등도 이 밑에도 깨끗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음새 부분의 단차 부분도 조금 이제 차량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몰딩 부분도 조금 약간 단차가 살짝은 느껴지긴 하지만 약간은 아쉽지만 그런 꼼꼼히 보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택을 해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 속은 어떨지는 이따가 시운전과 그리고 공업사에서 리프트를 띄워서 확인한 영상이 뒤에 이어질 테니까요. 그 뒤에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에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개 없었는데 그 부분이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가 좀 손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좀 많이 닳아져 있는 상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휠 스크래치가 이런 부분에 제네시스 DH라든가 G80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끝에 부분이
좀 까지고 안쪽 부분이 좀 까지고 하는데 맨 처음 제네시스 BH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운전 미숙으로 내지는 이제 연석이나 보도블럭을 좀 긁을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차량은 휠이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깜빡이 이 사이드 리피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차하다가 많이 긁힐 때가 많아요. 이 부분도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밖에서 유리를 보는 것보다 안에서 유리를 보는 게 돌이 튀거나 깨진 모습을 더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 차량을 이쪽으로 갖고 올 때 안쪽에서도 봤지만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한 흔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쪽이었나 저쪽이었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조금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 굳이 봐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볼 수가 있었고, 이 차량은 너무 아쉽게도 그 제일 낮은 등급의 차량이라서 이렇게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은 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천장도 어디 뭐 돌이 튀었거나 하면은 눌리거나 조금 이제 오목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역시나 광택을 해서 반짝반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광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부분 뒷좌석 문 이쪽과 이제 뒤 휀다 이 사이에 부분이 하도 이제 실수로 긁어버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있는데요. 스티커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빗물이 묻어갖고 조금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 있고, 어디 뭐 해졌거나 그런 스크래치가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도 확실히 긁히면 보통 앞에가 긁히지 뒤에가 긁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뒤에가 긁힐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타이어 치수는 225에 55에 17인치 17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V2 컨셉트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쪼르륵 안쪽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 차량 바퀴가 18년에 눈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37째 주, 37번째 주에 생산이 됐던 타이어다 해서 맨 처음 12년에 나왔던 타이어는 아니고요. 18년에 나왔던 2년 전에 바꿨던 타이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음새가 조금 이제 여기 뒤에를 퐁 받아서 여기가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뒷범버가 수리가 들어갔으면 단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부분은 없고 뒤에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쭉 보면은 뒤에 이 썬팅도 조금 이제 오래되거나 좀 안 좋으면은 긁히거나 좀 해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이 뒤 라이트 테일 램프, 이것도 12년식에 들어가는 테일 램프, 11년식에는 그냥 이제 갈라져 갖고 이렇게 빨간색 흰색으로 나눠져 있는 그 테일 램프인데, 이거는 이렇게 디귿자로 나오는 신형 테일 램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어디 받쳤거나 뭐 찌그러지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이렇게 자세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뒤에서 살짝 받았을 때 칠이 쪼개지는 듯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만약에 받쳤다면 그런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좀 칠이 쪼개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몰딩도 특별히 확인하지 못했고, 이런 후방 감지기도 제가 아까 주차를 했을 때 띠띠띠띠 소리가 아주 잘 났습니다. 원래 마크가 이렇게 좀 가운데 이런 색으로 나와야지 좀 깔끔한데, 앞에 엠블럼은 조금 아쉬운 상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BH330이라고 하고 여기 왼쪽은 제네시스가 붙고 등급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엔진하고 미션은 똑같아요.
등급이 낮더라고요. 옵션이 조금 이제 몇 개가 빠져있을 뿐이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차가 뭐 키로수가 많은 차인지 아니면 옵션이 뭐 부족한 차인지는 뭐 타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그냥 12년식의 제네시스 BH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랜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살짝 약간 느낌은 살짝 조금 이제 이질감은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상이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 손으로 굳이 만져야지 약간 느껴질랑 말랑한 그런 단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단차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으로 와서 뒷타이어도 이게 네 짝이 전부 다가 타이어가 약간 아쉬운 상태였어요. 하지만 휠은 상태가 깨끗한 상태였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조금 아쉬운 상태였다. 그래서 타이어를 네 짝을 다 바꾸는 쪽으로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공업사를 이제 만약에 갔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얼마간은 조금 더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권장으로는 조금은 빨리 바꾸시는 쪽을 이제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쪽도 뭐 아직 테이프가 이제 아직도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많이 긁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차를 옆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기둥에 긁히면 좀 자주 긁힐 수가 있고 옆차라든가 긁힐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손톱 자국으로 많이 긁히는 부분인데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밑에 부분은 공업사에서 리프트를 띄워서 긁혔는지 안 긁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게 문을 열어보면 이런 부분이 기둥이나 좀 장애물에 닿아서 까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운전석에서 좀 자주 까지죠. 근데 그렇지는 않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 사이드 리피터, 사이드 미러도 어디 긁히거나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문콕이 아까 어느 부분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인서트 자료화면으로 찾으면은 한번 확인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도 보셨지만 이쪽 타이어도 뒤쪽 타이어도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고 다행인 점은 이쪽 조수석 쪽은 약간 이제 연석 쪽에 좀 닿은 듯한 흔적은 조금 있는데 과하지는 않은 듯한 그나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지 않을까 제가 포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 단차는 크게 안 느껴지는데 이쪽은 안 느껴지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살짝 느끼려고 일부러 찾아봐야 약간 느껴지는 조금의 약간 이음새 같은 느낌. 이 밑에가 좀 이제 자주 까지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들어가서 실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윈도우 사진을 보게 되면요, 그 운전석 안쪽에 보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쪽 창문이 오토입니다. 그리고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은 위에가 살짝 해지긴 했는데 좀 아무래도 중고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분들께서 싫어하실 만한 이제 멘트가 중고다 보니까라는 멘트일 텐데요. 좀 다른 표현을 좀 이제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고다 보니까 그 윈도우 스위치 운전석 왼쪽에 윈도우랑 이제 전동 사이드 미러 조작하는 그 부분 아래에 보면은 트렁크를 여는 버튼, 그 다음에 주유구 여는 버튼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운전석 안쪽을 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VDC 버튼을 끄고 키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안쪽을 보면은 이런 쪽도 좀 깔끔한 느낌이고 연식과 키로수 대비 전동 시트랑 이제 허리가 나오고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도 이쪽이 조금 이제 잘 해지는데
이런 부분도 깔끔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약간의 주름은 있지만 뒤에서 전체적으로 본 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볼륨 조절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트립, 여기 이제 연비라든가 여러가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연비를 전부 다 0으로 리셋하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음성 인식과 전화 통화를 이렇게 눌러서 방금 통화했던 부분을 이렇게 쉽게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로수는 영상 찍을 당시에는 173,921km였고, 각종 경고등은 켜져 있지 않았고, 오일 체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름은 조금 없는 상태고, 트렁크는 지금 열어놨던 상태고, 문은 운전석 문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전멸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나 크루즈 컨트롤은 여기 온 버튼 누른 다음에 밑으로 셋 누르면은 고속주행 시에 60km 이상 달렸을 때 40-50km에서도 아마 적용은 될 텐데, 보통 고속주행 시에 구간 단속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버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 누르고 셋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키가 아쉽게도 스마트 키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고, 트렁크 여는 거, 그 다음에 닫히고 열리는 버튼, 그 다음에 클락션 울리게, 내 차가 어디 있는지 헷갈릴 때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등지에서 누르면은 클락션이 울리는 그런 버튼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정품이고 그렇습니다. 풍속을 올리고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끄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기순환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버튼, 뒤에 리어 창문에 이제 습기가 찼거나 좀 얼어있을 때 열선 작동해서 이제 녹이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성에가 찼을 때, 꼈을 때 이걸 누르면은 이제 바람이 나오면서 성에가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앞에 모니터를 이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모드는 이제 순환을, 바람을 위에만 나오게 할 거냐 밑에 나오게 할 거냐 그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면은 공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니터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된다, 그 다음에 디스크가 안에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있다 라고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안에 CD가 있으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를 켜고 끄는 거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는 없는 상태고 열선만 있고, 스포츠 모드로 만약에 눌러갖고 보시게 되시면은 계기판에 스포츠 모드라고 뜹니다. 계기판에 이쪽인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쪽인가 스포츠 모드로 작동을 하면은 이제 차가 조금 더 이제 경쾌하게 움직이는 그런 세팅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안쪽 실내등도 흰색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무드등 이렇게 밤에 키면은 조금 이제 약간 분위기 있게 좀 바꿔주는 그런 버튼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카드는 왼쪽 뒤에 이쪽에 꽂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이게 먼지가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 광택할 때 닦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폰투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이 뒤에도 있습니다. 역시 고급 세단은 아무리 엔트리가 등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뒷자리 시트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뒤에도 열선 버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MB 볼 건지 아니면 억스나 뭐 FM, AM, 오디오, 라디오를 조절할 수 있고, 볼륨, 뭐 채널 바꾸고, 이거는 이제 FM 뭐 주파수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소리 갑자기 이제 전화 왔을 때 뮤트하거나 끄는 버튼도 있고 그렇습니다. 뮤트는 이제 소리 음소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콘솔 박스 여시면은 시가잭, 그 다음에 키 꽂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면은 여기 등도 나가지 않고 불 나오고, 오른쪽도 불 나오고 그렇습니다. 에어백 버튼 A 필러, 앞유리를 양옆으로 잡고 있는 A 필러에도
에어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B필러 가운데 기둥 쪽에도 에어백이 있고 그렇습니다. 뒷자리에서 불 켜면 흰색으로 나오고 뒤에서도 앞에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천장 부분도 엄청 때가 타거나 그러지 않은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제네시스는 배터리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터리 상태가 초록색인 거를 양호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트렁크 안쪽도 어디가 먹으면 이런 실리콘 부분이 약간 노란 그 용접 자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각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이런 실리콘이 균일하게 발라져 있는 부분이 이게 정품 순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스팟 자국도 이렇게 고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먼지는 이제 많이 싣고 17만 킬로 정도 타면서 많이 물건을 이게 트렁크 열고 물건을 싣고 하면서 이제 먼지가 좀 유입된 건데 이걸로 침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리콘 이 부분도 마감 부분이 좀 균일한 순정 용접 자국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있었고요. 공구도 있는 상태로, 공구도 이렇게 다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수가 있으면 이 안에도 막 진흙, 이제 흙탕물 그런 부분이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마른 부분 그런 부분도 없이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새로 바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깔끔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볼트가 풀림 흔적도 없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형으로 테일 램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인 것 같아요. 젠트라를 아까 소형차를 타다가 제네시스를 이렇게 운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무리 도로 사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떨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마련일 텐데, 확실히 젠트라를 타다가 제네시스를 타니까 확실히 승차감이 매우 부드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키로수가 지금 17만 4천을 가까이 향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핸들을 놔도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는 거 없고요. 이제 좀 안 좋은 노면을 밟았을 때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밟아도 확실히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소형 준준형보다는 이 쇼바가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대형 고급차는 고급차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은 솔직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80km도 이상 밟아보기도 했는데요, 딱히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공업사로 이동을 해서 이 차량이 어디가 누유가 심한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이 별로 없다? 오일이 없어요? 이제 거의 끝에 시킨데 오일은 교환해야 될 것 같아. 네. 타이어는 좀 달아있네요. 타이어는 많이 안 나와. 뒤쪽 링크나 쇼바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네네. 다 젖어서 잘 안 보여. 네. 링크나 이런 거는 네. 육안으로 보긴 거의 힘들어. 그런 건 이제 타고 예. 소리나 네. 이런 걸로 보는 거라서 네. 가가지고는 네네네.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까 방금 주행을 하면서 왔는데 특별히 찌그덕거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럼 상관없어. 어차피 링크나 이런 거는 소리가 먼저야. 소리가. 이상이 있을 때 예. 의심되는 걸 찾는 거지. 네, 소리가 뭐 안 나는 상황에서는 네. 봐도 잘 알긴 힘들어.
그러면 리프트 띄우더라도 일단 시운전을 해보지 않는 이상 링크 부분은 알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아까 걔랑 다르게 예, 예. 얘는 뒤에도 조인트 있지. 후륜이랑. 아 뒤에 후륜이라 조인트가 이거군요. 이거는 뒤에 거라고 잘 나가진 않을 거야. 네. 갈아본 적은 거의 없어. 비가 와갖고 조인트가 뭐 누유가 있는지는 뭐 크게는 알 수가. 조인트는 찢어지네. 비가 와도 찢어지면 보이지. 아, 구리스가 이렇게 예. 회전하는 만큼 튀니까 네네네. 이거는 괜찮아. 보통 이게 머플러가 이게 두 발로 이렇게 나눠지는 타입인 거네요, 제네시스는. 그치. 네, 이게 기본이었는데. 서양차들은 네. 머플러가 듀얼로 돼 있지. 네. 보통 여기 빨간 부분 보고서 이제 부시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아니야, 계신 것 빨간 같은데. 거는 그냥 네. 열화된 거라고 보면 돼. 아, 열화. 그거 문제는 아니죠? 네. 새 차도 금방 빨개져. 네네네. 이것도 뭐 엔드, 뭐 링크 이런 게 있습니까? 엔드는 요건데 네. 요거도 보통은 찢어지거나 해서 하는 경우보다 이제 네. 바퀴 유격 있거나 네네네. 그럴 때들 많이 하지. 그것도 똑같아. 링크 네. 같은 거랑. 일단은 주행하면서 네네네. 뭐 덜컹거리는 느낌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네. 보는 거고. 타이어도 비슷해. 이쪽이, 예. 앞에 뒤에 다 앞에 조금 뒤에가 많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네네네. 괜찮 없고 네네네. 또 비 오는 날이라 네.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뭐 네네네. 누유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이쪽에서 보면은 좀 보이는데 네, 저기 조금 젖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약간 미세누유가 있는 겁니까? 어떤 거? 이 부분? 여기 나사. 볼트. 나사? 네. 그럼 빗물이지? 아, 빗물입니다. 응. 어. 저기는 뭐 기름이 묻을 때가 아니지. 네네네. 기름은 엔진 쪽 봐야지. 엔진 쪽은 깨끗한 것 같은데. 네네네. 딱 아, 괜찮아. 빗물이구나. 저쪽도 그러네. 타이어 말고는 브레이크 패드 이쪽도 50이고 저쪽도 50이면은 둘 다 50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별히 이 차를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이 하실 거는 엔진 오일 정도 교환하시면 될까요? 엔진 오일 교환해야 돼. 네. 위에서 봤을 때는 없고 밑에서 봐야 있는 거니까. 제네시스 이상 가면 90대는 차들 거의 없지. 여기도 살짝 긁힌 데가 좀 있긴 있는데 아쉽네. 이 위에서 봐도 살짝 튀는 날랑말랑한 느낌이네요. 이게 누유가 심하거나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가끔 이 디스크 속에 여기가 부식같이 조금 이제 녹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행하면은 거진 다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런 거는 심한 차들은 소리나. 소리 끽 소리. 그게 이제 캘리퍼랑 닿으면서 소리 예. 나면은 그때는 불편하니까 갈아야 되는데. 저길 드럼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원래는 디스크야. 예. 드럼은 아까 젠트라처럼 예. 라이닝 타입이 있는 게 그게 들었는데 네네네. 그냥 디스크야. 말 그대로 CD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생겼잖아. 네네네. 소리 실내가 안 나고 네. 달릴 때 뭐 밀리는 거나 떨림 없으면은 네. 부식됐다고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 네네네. 그 실내가 아니 이거는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는 타입인가요? 없는 거. 네네네. 냉각수가 이게 보통 뜨겁죠, 엄청. 연락수가 깨끗해. 아 깨끗해요? 원래 교환? 녹색이야. 네, 원래 갈색 그 희뿌연 후춧가루 같은 게 조금 있어야지 좀 안 좋잖아요. 오래되면 이제 갈색으로 녹물 나서 네. 변하지.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미션 오일은 보통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그 교환 주기가 미션 오일이 몇 만에 한 번이죠? 보통 다 달라. 네. 건자면 10만 킬로의 점검인데 네. 보통 한 5만 킬로 타면은 네. 거의 지저분해. 이거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는 타입이라서 그냥 갈아버려야지 되네요.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 어. 이건 괜찮지. 아까 거보다 낫지. 낫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여기. 아, 밑에 색깔로 오른쪽 약간 버튼 색깔이 4%까지 올랐잖아. 이거는 지금은 1% 오케이. 브레이크 오일이 조금 괜찮네요. 하면은 엔진 오일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타이어 되도록이면 갈고. 예. 예. 약간 외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덴트할 부분이. 이번에 제네시스 DH가 아니라 BH, 맨 처음에 나왔던 제네시스 BH인데요. 연식은 12년식부터 8단 미션이라
앞에 살짝, 그 다음에 뒤에 테일 램프는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이런 모양의 테일 램프로 바뀌었습니다. 옵션은 제일 등급이 낮은 등급이라서 그 스마트 키도 아니고 했지만 열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뒷자리 열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통풍은 없는 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 이 제네시스 정도면은 아마 좀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금액만 700에서 900 사이, 1000까지 만약에 보게 된다면 가격순으로 봤을 때, 휘발유 차량의 가격순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나오는 거는 이 300만원 텀 내에서는 199대, 거의 200대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700만원대 보시면은 뭐 12만 킬로 뭐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대신에 8년식에서 9년식, 12년식 8단 미션이 아니라 이거는 그 밑에 낮은 단수를 갖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12년식 이상만 만약에 보게 되면 대수는 많이 줄어듭니다. 700에서 1000만원 사이로는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28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시면은 이렇게 700만원 초반대도 럭셔리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만 킬로가 넘고요. 그 다음에 770 정도 와야 비슷한 킬로수인 17만 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사고입니다. 이 차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검사기간 좋고, 그 다음에 렌트 튜닝 없고요. 이력 없고, 사고도 없다 라고 돼 있는데 누유도 없다 라고 돼 있고, 이렇게 쭈루룩 보면은 특별한 내용 없고, 들어온 날짜 보면은 8월달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로 보면은 770이고 제가 판매하는 차는 이제 830에 현재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금액을 깎아서 800 정도에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770짜리도 금액이 깎일 테니까 차이로 보면은 대충 한 5, 6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가 업로드한 영상도 보시고 이 차도 보시고 하시면은 좀 비교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그런 차가 마음에 든다. 그래도 이제 이민용 팀장이 올린 차니까 좀 믿고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프트 띄운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셨지 않을까, 참고해 주셨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정색을 원하시면은 검정색을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 비슷한 쪽에서는 키로수가 많았던 게 있었고 이 16만 킬로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성능을 보면은 검사기간 여유 있고, 렌트 튜닝 없고, 사고는 휀다 하나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미세누유는 역시나 있고, 연식 키로수상 여기도 특별한 내용 없고, 들어온 날짜가 이거는 6월 달에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왠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진이 없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업로드했던 그런 류로 보실 수가 있는데 830, 860으로 보시면은 모던 스페셜, 프리미엄 스페셜이지만 키로수가 좀 이제 한 6, 7만, 5, 6, 7만 정도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린 차량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믿고 맡겨주실 분께서는 아까 제가 2대 말씀드렸던 그 차량도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비대면으로 탁송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꼼꼼히 타이어를 혹시 교체를 원하시면은 그 비용도 제가 최대한 싼 데로 알아봐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체크한 대로 최대한 안 오시더라도 이 차량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꼼꼼히 구매를 못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찍어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좋은 차량으로 좀 더 사실 그대로, 안 오시더라도 문콕이면 문콕, 스크래치면 스크래치 다 안 오시더라도 그냥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다른 차량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해주시면은 제게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해주시면은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냥 동네 일반 딜러입니다.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뭐 연예인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